그럼 가야지. 자,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8번 문제가 차수 판단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잊지 마세요. 요거 이때 이 시간을 시간 잊지 말아주세요. 차수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처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 3차 함수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늦게 읽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저도 늦게 읽어서 한참 뒤에 한 3, 4분 뒤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fx만 차수가 주어지고 순간적으로 gx는 차수가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현학적으로 접근하다가 오씨 정신 차리고 못 풀겠어서 보니까 gx도 3차 함수라는 이런 어이없는 말이 맨 앞에 있었는데 그게 중요했죠.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f'(x-2g'(x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몇 차 함수라고 봐야 되냐면 당연히 2차 함수라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3차를 빼서 미분했으니까 얘는 2차 함수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분인데 fx 플러스 2g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3차와 3차를 더했으니까 3차인데 그 3차를 적분했으니까 4차라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질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기 이 왼쪽 오른쪽에서. 이거는 언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항식 파트에서 이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실제로 중요해요. 이게 지금 수학에서는 나머지가 있는데 요거의 차수가 요거의 차수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2차면 얘는 1차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fx를 뭐 이런 식으로 gx 마이너스 gx로 나누면 나머지가 gx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gx의 차수가 이 gx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보다 커야 되니까 언급이 없었지만 gx를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다항식 킬러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1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4차가 아니다. 이게 4차가 아니 무늬만 4차이고 얘는 2차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적분한 함수가 2차가 되려면 얘가 1차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답노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 보기 전날에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이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면 그 후반부에 킬러 파트에서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차수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거에 수능 버전으로 나온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읽어봐야겠죠. 지금 이 부분을 해서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fx 플러스 2gx가 1차라는 거는 fx가 이것도 좀 이상했죠. 여기서부터 이 좀 x제곱의 개수가 2라는 것도 이상한데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면 이 2gx라는 게 이걸 없앨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이고 얘도 마이너스 x제곱. 그래야지 얘랑 더했을 때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없어진다는 그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 상태에서 계산을 때리는 거지.
여러분도 아마 기억에 날 만큼 아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복습을 해보는데, 근데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구분해야 되는 게, 평가원 문제는 여기서부터 계산이 간단해. 8번이면.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계산이 복잡하게 만든 게 EBS라서 여기서부터 계산이 복잡한 거에 때문에 이 퀄리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갔다가 계산이 복잡해서 오픈은 괜찮은데 지금 여기까지의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잘 메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이것도 거의 곧 있으면 사관학교 시험이 있는데, 사관학교에 저기 뭐죠? 여기서 사실 몇 분이 지원했는지도 저도 몰라요. 괜찮습니까? 네. 근데 사관학교 시험에서 너무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률 판단인데, 지금 사실 이게 필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쓰면은 이 문제가 계산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봐보세요. 2차 함수는 y는 x제곱과,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오답노트로 가야 됩니다.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플러스 2000x 마이너스 20만, 요 모양이 똑같아요. 지금 얘랑의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은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같다면 위치가 다를 뿐이지, 얘랑은 위치가 다를 뿐이지 모양이 똑같아요. 다르고 모양은 똑같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2차 함수는 항상 동일한 컨셉으로 풀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떨어진 거리에 제곱만큼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진 거리에 2배만큼이, 여러분 미분할 수 있죠? 2x입니다. 이게 지금 미분하면 떨어진 거리에 2배만큼이 기울기가 돼요.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대칭축이.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사실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건 진짜 미안해. 여러분. 리미트 x가, 여기 제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칼라에서는 보이는데 흑백에서는 2인지 3인지 잘 안 보이는데, 약간 3, 그 다음에 x-3분의 fx-f-1은 4의 2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구조가 안 맞아요. 구조가 안 맞지 않나요? 여기가 지금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f3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f-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f3과 f-1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아요.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2차 함수에서는 그 축의 대칭이면서 함수값이 같다. 그러니까 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얘의 함수값이 3이다. 이거를 지금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는 계속 중요한 게 대칭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대칭축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얘는 그럼 결국 뭘 말하냐면 f'3을 말해요. 자, 봐봐요. f'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과 3은 얼만큼 떨어져 있죠? 2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이차함수 공률에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원래는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됐을 때 a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말해준다면 없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3이에요. 근데 6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보래요. 그러면 이 6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6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몇 떨어져 있어요?
3 떨어져 있죠. 그럼 3의 2배니까 몇이겠어요? 6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y는 2x제곱이에요. 그럼 2x제곱이면 미분할 때 미분계수가 그만큼 k배가 돼요.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12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3x제곱이면 18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게 그렇게 나온 이유가 이분들은 그걸 지금 노리고 낸 거거든. 지금 확실하게 노리고 딱 낸 거야. 왜냐면은 원래 2 떨어져 있으면 원래 4라고. 근데 4의 2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바로 보인다면 뭐 굉장히 잘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보일 수가 없죠, 사실. 문제가 안 보이는데.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3의 1 했어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이제 제끼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 로피탈로 가면 엄청 헷갈립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현우준 선생님이 그 수업할 때 로피탈 함부로 하면 조질 수 있다 그 말을 한 게 뭐냐면 로피탈의 조건이 있어요. 로피탈은 언제 쓸 수 있죠? 그렇죠. 분모가 0으로 갈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로피탈을 써버리면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피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모가 0이라는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2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f-2가 돼요, 분모가. 근데 문제의 어딜 봐도 x절편이 확실히 -2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어디가 0이라고 확실히 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로피탈을 좀 쓰면 당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로피탈을 쓰면 a 값이 잘못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이거 죄송. 이거는 프라임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f-2고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로피탈을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a 값이 음수가 나오면서 선지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붕신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2를 대입하면 이게 f4예요. 그럼 여러분 f-2랑 f4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축이 1이랬잖아. 축이 1이면 -2랑 4는 동일한 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분의 0꼴이 아니라면 이게 분모의 값과 분자의 값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분모의 값과 분자의 값이 이해되나요? 분모의 값과 분자의 값이 똑같으니까 이건 1이 돼요. 그러면 3a가 1이 되니까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를 로피탈로 안 가고 이렇게 함수값으로 가야 되는 확실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줄에 보면 최소값이 2라고 나왔어요. 그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일단 아래로 블록이란 거예요. 근데 최소값이 2라는 건 한 번도 0이 되는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를 대입했을 때 f-2가 확실히 0이 아니라고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피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9번의 퀄리티는 다 감아버릴 수 있다. 만약에 로피탈을 쓰는 게 습관처럼 돼 있으면 이 문제가 답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을 거야. 공부하다 보면 로피탈 쓰면 되는 순간 안 되는 순간 이거 안 궁금했나? 죄송합니다.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좀 그렇다.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값이 2라서 이게 1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이 되고 1,2에서 꼭지점을 가지니까 3분의 1 x-1의 제곱 플러스 2 이게 지금 fx가 됩니다. 너무 어렵죠. 사실 근데 여러분 제 방법이 아니라면 여기서 계산을 많이 실어야 돼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끌립니다. 근데 시간을 안 끌리는 방법이 2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그거를 피드백 하실 때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22번에 있었어야 돼요. 이 문제도 지금 거의 뭐 마탱이 갑니다. 여러분 근데
야, 근데 내가 이 문제가 어려운데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미안하죠? 나 진짜 너무 야, 죄책감 느껴가지고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미안한데 이거 어떡하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k이고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 로그 5 x 플러스 k예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이 안의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얘랑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게 좀 바로 들어온다면 이 문제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역함수가 들어왔지만 절대값이 싸고 있으니까 요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 x 플러스 k로 나올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x 플러스 k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로그 x 플러스 k로 나올 때는 이게 0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 로그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진수가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진수가 1보다 크다는 건 x 플러스 k가 1보다 크다는 거는 x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최저치가 있어요. 뭐냐면 마이너스 k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려보면 근데 여기가 좀 에러야.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k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얘랑 얘가 순수하게 역함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f 역함수의 성질이 f와 f 인버스 x를 합성하면 x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후로는 fgx라고 써져 있지만 이게 f와 f 인버스 x의 합성이니까 y는 x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여기 파트예요. 여기 파트. 여기 파트에서는 요거를 여기로 옮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요거를 x자리에 옮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에 마이너스 로그 5 x 플러스 k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은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가 되면서 x 플러스 k분의 1 마이너스 k가 돼요. 이건 유리함수인데 이 미친 10번에서 유리함수가 나오니까 제가 이거 22번에 나오면 인정하는데 10번에서 유리함수 나오니까 문제겠지만 이거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인 그러면서 1사분면, 3사분면 모양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유리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여기 얘랑 y는 k 플러스 1 y는 k 플러스 1이면 양수니까 이렇게 그어질 때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여기 이거는 y는 x니까 여기도 k 플러스 1이 되겠죠? 천천히. 그러면은 근데 이 길이가 지금 몇이 된댔죠? 문제에서 hk가 몇이 된댔죠? 2가 된다고 했으니까 k 플러스 1이랑 차이가 2이려면 k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1이고 그래야지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의 차이가 2가 됩니다. k 마이너스 1일 때 몇을 지나야 되냐면 k 플러스 1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을 여기 이 유리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x, y에 그러면 성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좀 지나치게 어려울 수 있죠. 여기 이 유리함수 부분이.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11번. 자,
11번 문제에서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왜 이렇게 그림이 왜 이렇게 잘 그려지는 거죠? 그냥? 자,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가 D, 여기가 C, 자, 이렇게 여기가 B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CD의 길이가 5라고 있어요. CD의 길이가 5다. 자, 그 다음에 사인 AC가 2루트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길이는 2루트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차분하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사인 ADC가 3분의 2루트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이거든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3분의 2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S1 대 S2가 몇 대 몇이 됐죠? 11대 3이다 라고. 야, 지금 일단 가자. 그럼 11대 3이면 여러분 여기서 체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요거고요. 제가 송구 시설이 약간 빠르게 적느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점프를 좀 했거든요.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거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사인 법칙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 각을 보시면 이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할게요. 이 각이 주인공이라서 이 각을 보시면 사인 세타분의 A, B를 하면 2R1이 나오고요. 이걸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사인 세타분의 AD를 하면 2R2가 돼요. 근데 넓이가 11대 3이면 R1 대 R2가 루트 11대 루트 3이란 걸 말해요. 다시, 오, 좋아. 넓이가 11대 3이면 R1 대 R2가 루트 11대 루트 3이란 걸 말해요. 근데 사인 세타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사실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루트 11대 루트 3이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활용할 때 여러분 사인 동일한 각으로 잡을 때 좀 중요해. 그래서 이변의 길이를 알거나 이변의 길이를 알면 둘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근데 여기 이변의 길이 알고 여기 이변의 길이 알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코사인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반드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그 길이가 그건 점프할게요. 그 길이가 뭐가 되냐면 3이 됩니다. 여기 이 길이가 3. 감사합니다. 여기 이 길이가 3이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까 제가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라고 했죠? 여러분? 루트 3 대 루트 11. 그러면 여기서 루트 3분의 루트 11 곱해야 되니까 이 길이가 루트 33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세변의 길이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세변의 길이를 알게 되면 이 각도의 코사인 값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거의 코사인 값을 알면 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길이를 아니까. 그럼 그 길이를 구한 게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점핑할게요. 그거는 y가 9가 됩니다. 이 길이가 9가 돼요. 전체 길이가.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A, B, 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세타 하게 되면 A, B, 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서두에 제가 설명했던 요거예요. 동일한 각에 대해서 변의 B를 보는 거. 그러니까 원의 넓이의 B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의 넓이의 B는 반지름의 제곱의 B인데 근데 반지름은 사인으로 어떻게 결정되냐면 사인 세타분의 어떤 변의 기. 결국에는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실 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지금 이 12번 문제에서 그 마지막에 구하는 타겟이 A5는 1인지 사실 A7이 1인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새끼 지금 네 잘 안 보여요. 근데 A5가 1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요거는
거꾸로만 가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11번, 지금 10번이 가장 어려웠고, 지금 내리막길처럼 내려오는데 12번이 그냥 할 수 있는데, 사실 10번, 11번, 9번, 8번 여기 털리면 12번은 안 풀어보셨을 수 있는데, 요거는 표만 보시면 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지금 좀 에러인데, 13번에 보면 xt가 몇 차 함수냐면 t의 세제곱이 3차인 3차 함수예요. t의 세제곱이 3차인 t에 대해서 3차인 3차 함수, t에 대해서 3차인 3차 함수입니다. at제곱 플러스 bt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이 두 개가 있댔는데, 그게 t1, t2라면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인 거거든. 이게 좀 제가 공부할 때도 미처 몰랐는데, 저는 이거 그래프를 보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르칠 때 알게 됐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치의 차이가 바로 그 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t2-t1이 4다. 그럼 이 길이가 4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가 차이가 나면 몇이 차이가 나죠? 32가 차이가 나죠. 사실 이거는 좀 잘못 이거 뭐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t1에서 t2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했는데 계속 왼쪽으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32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서 계산 없이 5번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요것도 이제 그 일반적인 계산으로 쪼개면 엄청난 계산의 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말이 중요한데, 수열 SN은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열 SN은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값을 갖는 이유가 여러분 뭐였죠? 네? 좋아요. 최소값을 갖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아니, 그 수열 SN이 최소값을 갖는 이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음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음수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공차는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공차가 음수예요. 그래가지고 7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더했을 때 최소일지 알 수 없어요. 계속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 한계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3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더했을 때 최소가 되냐면 여기까지 딱 더했을 때 SN이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음수가 존재한다. 그럼 마지막 음수가 존재한다는 건 공차가 양수다. 요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 말에 대해서. 근데 문제에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집합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는 SK 플러스 1, SK 플러스 2가 지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이게 약간 화통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SK라고 놓고, 저는 바로 풀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바로 푼 거는 좀 경험이 있어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SK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를 배열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이거를 지금 배열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써야 돼요. 이거랑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6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요 6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먼저 봐볼게요. 요거 가능한지. 요거는 지금 AK 플러스 1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 AK 플러스 1이? 장난 아니네. 아니, AK 플러스 1은 여기서 여기 빼야 되잖아. 1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AK 플러스 2도 뭐라는 거죠?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차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니까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얘는 계속 1인데 모든 항이 1이라는 건데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 지금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쪼개 가면은 풀지. 근데 이게 아니라 약간 여러분 이거 지금 어제도 어떤 유튜버 분이 수학 선생님이 뭐 이거 2차 함수로 푸는 방법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던데 지금 이걸 2차 함수로 풀어버리면 사실 노답입니다. 그렇게 풀 수가 없는 문제라서 여러분 요거를 좀 이렇게 각자를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되는 모델이 뭐냐면 이거예요. 되는 모델 하나만 좀 해볼게요. 요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K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 AK 플러스 1이 뭐가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AK가 뭐가 되죠? AK 플러스 2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차가 양수라는 조건을 완료해요. 근데 공차가 뭐가 되죠? 3이 되니까 그러면 AK번째 항은 여기서 3을 백시키면 AK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K번째 항이 마이너스 5인데 지금 문제에서 SK가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됩니다. SK가 마이너스 5고 AK가 마이너스 5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1과 S1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K가 뭐다? 1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1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러분 A5의 값, 5항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5에서 3을 4번 더하면 정답이 1번 7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저는 문제를 풀 때 이걸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비대칭이 될 거라는 거는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뽀록이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정석으로 풀려면 이렇게 표를 그려서 각각을 좀 쪼개보는 게 필요합니다. 넘겨볼게요. 15번. 15번 문제에서 이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힘든 문제인데 저도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이거 그릴 때 fx는 2 sin x 플러스 6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gx는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거 중에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얘 그래프는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어려워요. 말 제대로 하면.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둘 다 2분의 1인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센터 라인이 2분의 1을 그어줘요. 여기 2분의 1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3을 그어줘요. 왜 2분의 3을 그어주냐면 얘의 최대값이 2분의 3이에요. 그럼 최대값이 달라요. 얘의 최대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에도 그어줘요. 이렇게.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어주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어주는 거지. 이 이유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최소 최대는 얘의 값, 최소 최대는 얘의 값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에 0을 그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2파이를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를 그어줘요. 그럼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리기 쉬운 것부터 먼저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얘랑 얘 중에 뭐가 그리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그럼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센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얘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분의 1입니다. 지금 얘를 그릴 때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못 그려요. 제가 그려봤잖아. 제가 예전에 학생 때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거 그린 다음에 이동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어렵거든. 근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서부터 사인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0에서 0을 대입하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라서 1 플러스 2분의 1에서 딱 여기서 만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지금 사인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6분의 5파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미치겠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맞나? 이게 지금 이게 맞나요, 여러분? 파이에서 만나서, 그쵸?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여기는 뭐 뒤에는 안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fx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는 뭘 그리라 했냐면 fx랑 gx 중에 더 큰 걸 따라간다. hx의 그래프를 여러분 식을 한번 봐보세요. hx의 식을 한번 봐보면 fx와 gx 중 더 위에 있는 걸 따라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더 위에 있는 게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hx의 그래프인데, 문제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값 hx의 제곱이 아니라 4를 곱했고, 이 새끼가 지금 마이너스 8 절대값 h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해서 그 최강 문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잘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절대값 hx 마이너스 3, 이 절대값 hx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절대값 hx는 2분의 3이거나 절대값 hx는 2분의 1이 돼요. 좋아요. 근데 절대값의 그래프는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h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 다음에 h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2분의 3에다가 긋고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그으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없습니다.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 빗금치 부분으로는.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긋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긋게 되면 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파이는 안 들어갑니다. 이 5개가 들어가게 되고 이 5개의 점의 좌표를 제가 밑에다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좀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8번 문제는 제가 18번 문제는 좀 설명을 정확히 드려야 될 것 같고 18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8번 문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로그인데 로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분의 1 플러스 로그 2 루트 n 플러스 로그 4 로그 2n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밑변환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밑이 4인 로그로 바꿔보면 2분의 1은 로그 4이고 로그 2 루트 n은 로그 4n 로그 4 로그 2n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밑이 4인 걸로 발랐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진수끼리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진수가 뭐가 되냐면 2n 곱하기 로그 2n이 됩니다. 지금 이게 자연수라고 했어요.
좋아. 뭐 어려운 거 하니까 뭐 괜찮은데 로그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수인데 로그는 일단 만나면 1000명 중에 999명은 뭐죠? 무리수입니다. 제가 그 센에서 설명할 때도 여러분 로그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연수는 제가 그때 센 설명할 때마다 가위표 치고 여기다가 유리수라고 적어주라고 했어요. 그럼 로그가 유리수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4의 거듭제곱이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지금 뭐죠? 얘가 지금 짝수예요. 그쵸? 한번 열어봐. 근데 얘가 무리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2n이 무리수면 어떤 수랑 무리수랑 곱했는데 4의 거듭제곱 이건 굉장히 쫀쫀한 건데 이게 될 수가 없지. 일단 얘도 유리수여야 돼. 그러면 n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n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대입하는 게 아니라 n 대신에 2, 4, 8, 16, 32, 64 이 6개만 대입을 해보면 돼요. 이 6개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4의 거듭제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야, 근데 내가 예전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숙학원, 남자 기숙학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 기숙학원? 있어요? 남자들만 산속에서 모여있는 기숙학원 있거든요. 근데 학원 이름은 모르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그 카메라가 수학 선생님이 막 설명하고 있고 카메라가 돌아갈 때 있거든. 그때 이제 큰 교실에 4명이 듬성듬성 앉아 있어. 그래서 4명이 표정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때 그 기숙학원을 연상시키네요. 여러분 지금 잘 봐보세요. 일단 야 이거 너무 어려웠던 건 아는데 이것도 18번 중에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4의 거듭제곱이다. 그러면은 얘가 일단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로그 2n이 무리수이면 안 되니까 n은 2의 거듭제곱으로만 한정해서 고려한다. 이게 사실 좀 중요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 풀 때 잘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어떻게 대입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19번 같은 문제는 사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건 왜냐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특징이 아까 제가 승민 씨가 이 문제를 끝까지 갔나요? 네, 다까지 갔나요? 승민 씨? 엄청나게 치열하게 풀고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비킬러로 나오면 대칭일 확률이 99%인데 그래서 아마 승민 씨 아까 풀 때도 대칭으로 막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 근데 대칭일 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째어졌을 때 여기랑 여기에 비율 관계가 존재해요. 이 길이가 D라면 이 길이가 D 4제곱이 돼요. 이 부분이 반드시 건드려집니다. 지금 이 비율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건들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비틀어져 있을 때도 성립한다는 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동일하게 접선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 접선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렇게 이 접선과 이 두 개가 평행할 때도 여러분 여기 이 간격은 동일해요. 이게 비틀어져 있어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간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뭐 3이면 이 평행하는 접선 사이의 y절편의 차이는 8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율 관계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fx랑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인데 G1과 G17을 더하면 5다. 딱 보면은 여러분 G1이란 거는 y는 2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사실 이게 약간 지저분한 문제가 8번, 9번, 10번에 섞여 있으면 혼탁해질 수 있는데 시선이 사실 그 문제들만 어려웠어요. 그 뒤에는 괜찮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멘탈 이제 흔들리면 뒤에 게 안 보이지. 이거는 y는 2x 플러스 17이랑 만나는 점입니다.
그럼 y는 2x 플러스 1이랑 y는 2x 플러스 17이면 여기가 y는 2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y는 2x 플러스 17이라면 여기서 두 개가 만나고 여기서 세 개가 만나니까 말이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예측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느낌이다. 근데 그 밑에서 이제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k가 1보다 작으면 안 만난대. 지금 문제에서 0이라고 돼 있어요. k가 1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근데 k가 1과 3 사이면 4개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k가 17보다 크면 2개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차이가 몇이죠? 16이 되는 거죠. 항상 4제곱으로 나옵니다. 뭐 81, 뭐 그 다음에 뭐 256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크게 나오면. 근데 그럼 이게 16이면 이 차이는 몇이라는 거죠? 2가 된다. 근데 내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여러분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그럼 여기의 길이를 알파라고 했을 때 대칭이면 여기의 길이도 알파예요. 그럼 여기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여기의 x좌표는 알파가 되겠죠. 근데 여기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알파에도 접하고 알파에도 접하면 식을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y좌표를 구해보면 0을 대입하면 알파 4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0, 알파 4제곱이야.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 기본형에서 변화된 거 똑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알파일 때 이 차이는 4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F'영과 F'A와 F'B에서 접선의 길이가 2라고 했어요. 미분계수가 2다. 근데 A, B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 왼쪽인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와 여기가 지금 2와 4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차이가 2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fx와 y는 2x 플러스 1이 0과 4에서 접하니까 fx 차함수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f6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 요거는 근데 좀 어렵지.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야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아쉽지만 아쉬운 거는 지금 15번도 그래프인데 20번도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정말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조금 생각하시고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점은 한 문제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그래프 못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지금 고통받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20번이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이거랑 아까 그 15번 문제랑 여러분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겨볼게요. 21번. 근데 21번 문제는 이게 귀한 문제거든요. 21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1 플러스 bk와 bk가 지금 3n제곱 마이너스 2n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세로로 적으면 보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 플러스 마이너스 bk가 여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bk가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9n이다. 이렇게 세로로 적으면 뭐가 보이냐면 이 두 개를 합쳐보고 싶어져요. 만약에 AN이 좋아요. AN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면 제가 아마 뺐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등차수열이라는 말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일단 이걸 합쳐보면 얘랑 얘를 합치면 1항부터 2n항까지 더한 수열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쓸 때 K는 1부터 2n까지 AK를 더한 거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확실히 등차수열인데 그게 똑같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미치겠네.
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더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n제곱 플러스 7n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 30 몇 항이죠? 30 이것도 안 보이지? 붕신 32항부터 네? 저도 안 보였어요. 32항부터 몇 항까지죠? 50항까지 더하라는 거다. 그러면 31항부터 50항까지 더하는 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S50에서 S30을 빼면 돼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25를 대입해 볼게요. 여기에 25를 대입하면 50항이 됩니다. 이거 S50이라고 그냥 쓸게요. S50. 그 다음에 여기는 T25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25의 제곱은 625고 25 곱하기 7은 175예요. 그래서 800이 됩니다. 이쪽이. 자, 그 다음에 n은 15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5를 대입하면 30항까지니까 여기는 S30이 되고 마이너스 T15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15를 대입하면 225 플러스 105가 되니까 330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빼면 50항까지 합해서 30항까지 항을 빼면 우리가 구하는 타깃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근데 이것도 진짜 좋은 문제였어, 사실. 왜냐면은 이거 시그마에서는 직접 대입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이제 대입하면 여기가 타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 T25에서 T15를 뺀 거라. 전혀 답이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25항까지의 합에서 15항까지 합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16항부터 25항까지의 합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절대값 B16과 이거 지금 등차 수열인데 절대값 B16과 절대값 B25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B16과 B25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른 수다. 그러니까 더하면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더하면 0이죠? 그럼 다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0이 돼버려요. 그럼 타겟이 470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약간 직접 대입해 보는 게 좀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실 때 22번 마지막 찍고 가겠습니다. 22번 문제 보시면 네, 제가 여기 사회 이거 몇 회인가요? 5회인가요? 저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4회? 네. 원래 이 EBS 파일은 원래 안 이랬거든? 원래 이거 되게 쉬워. 왜 이러냐 애들? 올해? 올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상해. 지금 왜냐면 EBS 파이널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시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미사일 맞았으면 이렇게 되나? 지금 이게 좀 이것도 문제가 어려워요. 굉장히. 이제 보시면 GX는 그 중간식부터 볼게요. fx이고 x가 k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x 플러스 절대값 fx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g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분 가능하면 뭐죠? 연속이죠.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처음부터 그리려면 안 돼.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짜장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정의로 가면 연속이니까 여기에 k를 대입한 거랑 여기에 k를 대입한 게 같아야 돼요. 같으려면 fk는 fk 플러스 절대값 fk가 돼야 됩니다. 정의로 풀면 좀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fk 없어지잖아요? 그럼 절대값 fk가 0이니까 이때는 연속이 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fk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분계수인데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EFX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시나리오라면
F'K랑 뭐랑 같아야 되죠? EF'K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이려면 F'K가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F'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나온 거야. FK가 0이면서 동시에 F'K가 0이라는 거는 fx가 뭘 인수로 갔죠? x-k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근데 문제에서 f0은 0이랬어요. f0은 0이랬으니까 x도 인수로 갖겠죠. 근데 최고차항의 수도 1이랬어. 근데 문제에서 나온 게 f'0과 f'2를 더하면 1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로 접근하면 굉장히 이것도 현학적으로 막 접근해야 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냥 미분 가능의 연속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걸로 하면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사실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갈래가 나눠지면 한쪽 길이 너무 처참한 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K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K가 1이 나오면 너무 허무하게 fx의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제가 감정을 억누르면서 계속 찍었던 게 울컥하는 게 저기 자습실에서 밤 되면 몇 분이 제 영상을 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약간 벅찬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한 번 듣고 다시 볼 정도로 봐준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과몰입해서 칠판만 보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도저히 수업을 못 끝낼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도저히 수업을 끝까지 못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니까 나한테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지금 만약에 이게 덮여였으면 지금 다 뒤집어지는 난이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퀄리티는 있었으니까 피드백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확통 미적분 나눠진 시간에 잘 맞춰서 와주시고, 송구시 해설은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일정이 좀 있어서 3시까지 여기다 놓고 녹화는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녹화 보는 팀챗으로 보내고 송구시 해설은 3시까지 여기다 놔둘게요. 고생했습니다. 네.